안녕하세요. 또라빗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유형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다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지만 크게 보면 외현적, 내현적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DSM-5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 항목과 일치하는 잘 알려진 유형의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뭔지 알게 되면 즉각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나르시시스트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은 모든 면에서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고 자기 위주로 하는 이기적인 면을 팍팍 드러내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서 타인을 시기 질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물질적인 가치 기준만 중요해서 소위 가진 자들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누구든 자기가 소유한 것보다 덜 가졌다고 판단되면 개무시하고 거만하게 잘난 척하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합니다. 모든 면에서 주목받지 못하면 화가 나니까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많고 허영심도 많아서 집이나 차부터 시작해서 온갖 명품을 두르려고 합니다.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행동이 유혹적이고 매 순간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거짓말을 장황하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인정과 관심, 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찬사 공급자들, 서플라이들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르시시스트의 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서플라이들까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나 사회에서 이들이 처음 만나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간보기와 서열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몸만 어른이라 어린아이들의 싸움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도권 쟁탈전을 벌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욕하면 바로 싸우고 헤어졌다가도 더 아쉬운 쪽이 더 필요한 쪽이 5분 만에 다시 연락해서 빌면 금방 다시 화해하고 바로 또 싸웁니다. 성인이 되어도 학교, 직장, 종교단체 등 그 어디에서나 몰려다니면서 일은 안 하고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유형은 어딜 가나 항상 시끄럽고 틈만 나면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물리적 폭력까지 동원해서 싸움을 합니다. 덕분에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마에 나는 나쁜 인성을 가졌다 라고 달고 다니고 나르시시스트 유형 중 제일 지능이 낮고 원하는 게 뭔지 쉽게 파악이 되어서 나르시시스트라도 이런 성향만 가지고 있다면 그나마 다루기는 편합니다. 만천하에 나쁜 놈이라고 드러내고 다니니까 내가 뭘 해도 어떻게 상대해도 난 별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힘없는 을이라 정면 대결할 수 없다면 우쭈쭈 칭찬해주면서 정말 쉽게 내 맘대로 조종하면 되고 내가 힘이 있는 갑이라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가 하는 대로 똑같이 미러링 하면서 더 강하게 밟아버리면 얼른 다른 먹잇감 찾으러 떠납니다. 두 번째,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이 유형은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고 다루기는 해도 DSM-5 항목에서는 기술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만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유형은 양심을 타고난 일반인보다도 더 양심 있는 척, 착한 척 하면서 은밀하게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고 난 후에도 긴가민가 할 정도인 나르시시스트 유형 중 제일 가증스러운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이유는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외향적이 아니라거나 부모의 통제와 억압을 강하게 받는 양육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유형은 자기 표현을 억제하고 수줍어하고 자기보다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하고 겸손한 모습까지도 보이지만 내면에는 감춰진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누군가 자기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한다거나 비판을 할까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람들을 살핍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사사건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굴욕감이나 치욕감도 쉽게 느낍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의 겉모습에 속기 쉽고 그 속을 전혀 모르고 방심하면서 대하기 때문에 갑자기 드러낸 나르시시스트의 발톱에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소유한 위대한 자기를 거지 같은 세상이 못 알아보고 버렸다고 세상 탓만 하면서 자기는 아무 죄도 없이 피해만 보고 있는 것처럼 항상 자기만 불쌍하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만약 정상범주의 사람이 실패를 했다면 상처받고 우울할 수 있고 자신감도 하락할 수는 있지만 그래, 내가 이번엔 실패했어도 경험은 얻었고 다시 도전해보면 결과는 더 좋아질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돌리고 극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실패한 이유를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세상에 전부 떠넘기고 어디서든 끝도 없이 껌처럼 쥐야장천 씹어대면서 비난합니다. 이 유형은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은근히 슬며시 던지는 잘난 척과 과시를 잘합니다. 내가 예술적인 면이 뛰어난 거 너 알지? 근데 세상이 날 몰라보네? 얼마 전에 K가 상 받았다며? 사람들은 어떻게 그따위 걸 예술이라고 하지? 정말 수준하고는 난 시대를 잘못하고 났나 봐. 이 유형은 틈만 나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잘 안 드러나는 수동 공격을 합니다. 이런 유형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살면서 평생 느낄 수밖에 없는 억울함으로 인한 화를 특성상 겉으로 드러내놓고 분출할 수 없으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화병으로 인한 각종 신체화 증상 등 2차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병의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유형은 이런저런 병원도 정말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의료진은 물론 특히 가족에게 수도 없이 오랜 기간 엄청난 민폐를 끼칩니다. 처음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는 환자들 대부분은 정신 관련 치료니까 당연히 상담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 관련 병원은 병원이 크면 클수록 상담은 없고 진료 후 약만 처방해 줍니다. 의사의 기질이나 인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환자가 밀려있는 병원 의사일수록 주로 짧게 돌직구성 멘트를 날리고 빨리 가라고 합니다.
시간을 요하는 상담은 상담을 위주로 하는 심리 상담센터 등을 찾거나 가급적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관련 정보나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특히 내연적인 나르시시스트가 어떤지 확실히 알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만한 의사나 상담사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나르시시스트라면 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 특성상 어떤 비판이나 조언, 아무리 작은 충고라도 발끈하다 보니 치료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자기 기분이 상하는 말을 들으면 그 즉시 자기를 무시하고 안 좋게 대했다고 기분이 상해서 의사나 의료진한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도 불친절하고 실력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여기저기 욕하고 씹고 다닙니다. 결국 병원을 이리저리 여러 번 옮겨 다니게 되는데, 정신줄을 완전히 놓거나 죽을 때까지 지한테 친절하고 좋은 말만 해줄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같은 부류의 나르시시스트 등 악인 의사를 만나면 환자 성향을 알아보고 원하는 우쭈쭈만 해주면서 치료 기간만 늘려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자들처럼 진짜 뇌의 문제 등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면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호전되겠지만, 그게 병의 주요 원인이 아니니까 재발하거나 이런저런 2차 증상이 나타나고 이리저리 병원이나 약만 바꾸거나 투약하는 용량만 늘리다가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우울증이라고 해도 평소 하던 습관대로 의사에게 좋은 모습만 의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완벽한 가짜 자기 가면을 벗지 않고 연기를 합니다. 자기 내면을 알아보는 검사지 역시 자기를 이성화시킨 모범 답안만 채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의사나 상담사에게도 당연히 특유의 거짓말과 헛소리를 하고 의사까지 가르칩니다. 가족들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가, 세상이 거지 같아서 자기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탓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환자보다 가족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상담받으라고 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하긴 가족들이라고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이 환자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그 정체를 눈치라도 챌 수 있다면 언젠가 이런 미친 짓을 멈출 수 있기라도 하겠지만, 나르시시스트 수발드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신체적인 병에 걸려도 자기만 봐달라고 증상을 한없이 부풀리는데,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엄살이나 꾀병의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고통을 느끼는 신체 범위가 넓어집니다. 결국 건강염려증에 의한 신체화 증상까지 가게 되면 가족들은 병원 쇼핑 비용 대랴, 병원 알아보랴, 갑자기 응급실 등 병원 달려가느라 아예 공부나 일, 제대로 자기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환자보다 가족들이 먼저 지치고 탈진해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 파국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마음이 약할수록 환자가 죽기라도 할까봐 끌려다니면 정말 환장을 노릇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지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때도 거리를 두어야 사는 게 지옥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를
다루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